출근길의 시사 동반자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부토론 순서입니다. 올해 마지막 부부토론 원내 1당과 2당의 싱크탱크 부원장님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님,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검찰 소환, 구치소 조사까지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정치적 대응이라고 보는 게 옳겠죠. 대신 그러나 네.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이나 수사를 보면 사실상 일주일에 뭐 3번씩 4번씩 한다는 거는 그 나이도 지금 60대 중반 아닙니까? 예. 그 여자로서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자신이 어쨌든 그 뭐 잘했다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치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적 스트레스 있었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소 과하다.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정치적인 그 사적 그 용도로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신 나름대로 뭐 문화 융성을 위해서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님은 박 전 대통령 행동에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이 부원장의 말씀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니죠? 그냥 개인 입장이신 거죠, 그냥 아직. 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야가 뭘 놀랍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아니, 여야가 네. 합의로 어떻게 보면 탄핵, 어떻게 보면 여야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이고 예. 결국은 그만큼 죄가 많았던 거죠. 재임 기간에 네. 거의 10몇 가지 항목으로 이제 기소 처분되신 건데 예. 결국은 그것과 관련돼서 범죄의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예. 저는 그 다른 어떤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단한 대통령이 가장 민주주의와 헌법의 덕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와 법치가 갖고 있는 덕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이 갖고 있는 그런 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저는 이제 그 사법 체계 자체를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이미지는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본인의 그동안 재임 중의 이미지나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정말 지금 보면 사법체계, 법치를 완전히 우롱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상대로 조사하려던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입니다. 예. 재임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건데 이동호 부원장님, 그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관례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예. 그 이후도 사실상 이제 대통령도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휴가비도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밥도 사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했을 거고 네. 그것을 사실상 그 국정원 활동비에 넣어서 썼던 거거든요. 저는 예.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을 뇌물로 본다는 건 좀 과한 처사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에서도 그걸 했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 다 같이 까야죠. 노무현 정부도 있었을 테고 대신 또 그리고 그전 김대중 정부도 있을 텐데 그 일부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가지고 뭐 어디에 썼나니 뭐 북한에 줬나니 그런 의혹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 네. 까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뇌물로 본다는 거 좀 말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뇌물이라면 뇌물 받은 사람이 뭔가 그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국정원에서 혜택 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김현성 부원장님, 야당은 특수활동비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은 없다.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활비 상납 의혹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원장님 생각은 결국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특활비에 그러니까 관행이긴 한데 이게 범죄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도 부인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그 예를 들면 대통령의 활동들은 우리가 알지만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위임합니다. 국민들이. 네. 그래서 정치행위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그 집권 기간 내에서는 형사소출 못하도록 한 거는 뭐냐면 사실상 많은 부분들을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밝힐 수 있는 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보장할 예. 거냐.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일부 넣어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썼다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바꾼다면 그 관행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그 바른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돼야지. 이거를 지금 과거에 관행을 해왔던 것을 그냥 전부 다 까가지고 뇌물이라 이야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게 첫째로 네. 대통령의 그런 그 비용이 있다라면 대통령 비서실에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미 책정이 돼 있는 거고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떳떳하게 쓰셨을 돈이라면 그 방식장 이렇게 007 작전하듯이 아시다시피입니까? 막 완전히 비밀리에 뭐 북악 스카이에서 만나서 뭐 차로 만나고 몰래 만나서 이렇게 몰래 전달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제 썼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필요해서 썼다라면 과연 그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라는 네. 거 하고 저는 이제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큰 자애심이 있어갖고 그 전임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네. 해왔던 뭐 일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걸 바로 잡으셔야죠. 그렇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을 폄하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시키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자애롭고 어떤 굉장히 너그러워 갖고 그 전임 정권의 범죄 사실을 눈 감아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거의 뭐 가루가 됐겠죠. 전 정권이.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감싸고 도는 거.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그거 자체가 공범자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조사와 재판 거부가 묵비권 행사를 넘어서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호 본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는 이제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될 거고 예. 그 역사와 마주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의 통치 기간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성공도 있을 거고 실패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보겠다는 본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본인이 질 건 지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부담은 내가 질 테니까 대신 다른 사람들 좀 선처해달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을 본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면 그런 형사적인 그 법정의 예를 들면 공방은 별도로 하고 본인 생각은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역사를 마주보고 역사 속에서 난 책임을 지겠다. 네. 라는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억울하면 직접 당당하게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잖아요. 사실상 그 모든 언론이 그렇고 지금 거의 만연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민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못 박은 사람들 그 같은 민중들입니다. 네, 그 예수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예를 들면 민심이라는 건 네. 하루아침에 조변 섞게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언론과 마녀사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본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부원장님이 어떻게 예수님까지 들먹이시면서 이게 아니 어쨌든 그게 민심이 조변 섞게 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어떻게 마녀사냥이라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사람을 규정짓고 낙인 찍는 건데 네. 지금 나온 사실로만으로도 아니 일단 헌법이 탄핵했지 그 제가 않습니까? 이야기 좀 해봅시다. 나온 사실이라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돈 썼습니까? 아니 한 번 쓴 적 없어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 그걸 이제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아니, 뇌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원장님. 아니 뇌물을 자기가 예를 들면 사적 용도로 썼다거나 머리 하는 데 밝히자는 거지 썼다거나.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만이나 안봉근 이 비서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왔다. 근데 아직 자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안 네. 나왔습니다. 본인이 소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돈은 갔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씩, 1억씩 거의 40억 가까이 돈이 갔어요 일단. 그리고 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줬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고 줬다. 이게 다 이제 증언을 했어요. 각자가. 네.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남은 거예요. 내가 이걸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썼는지 본인이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그거 없이 지금 단정적으로 부원장님 예수군님까지 들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너무 그 이야기는 과하죠.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금 소명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있을 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무슨 말인들 제대로 받아들일까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나는 그런 판단을 본인이 예를 들면 자포자기 심정이 사지 않았나 나는 이해라는 거지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그걸 자꾸 그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까? 오늘 가뜩이나 그 제가 말하기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네. 살살 합시다 좀. 그 김현성 부원장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전직 비서관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네. 받아왔다라고 이제 증언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전직 그 비서실장이나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준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 증언만 네. 가지고도.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뭐 그 뇌물죄로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연관성과 이제 대가성의 문제인데 그렇죠. 결국은 청와대와 그 국정원 간의 직무 연관성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대가성이라는 그러면 것이 국정원에 특별한 혜택을 줄 게 따로 있습니까? 대가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정원은 네. 댓글 사건으로 굉장히 실추됐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존립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결국은 비행예산 최경환 장관한테도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 특정 시점에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돈은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최경환 장관도 예를 돈을 들면 많이 만약에 그 받았으니까. 시점쯤에 그러면 돈이 갑자기 갔다면 아까 그 이야기가 우리 김현선 분야 이게 맞지만 이미 그 전 1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가고 있던 거를 왜 그 시점쯤에 갑자기 간 게 아닌데. 집권 초기부터 국정원 존립 자체 이거에 대한 위태로웠다니까요. 그 존립 위치로 위태롭기보다는 문제로. 그 야당이 무지하게 공세를 했죠. 아니 댓글이 공세가 아니고 아니라 잠깐만요. 선거로 진 걸 가지고 말이지 댓글 사건을 졌다고 억지를 부리니까. 네. 이미 사건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부 토론 지금 스튜디오 열기는 한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후끈합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부부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조사 거부에 대해서 토론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공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수사팀이 발족됐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신 이거 좀 제가 지금 이번이 5번째입니다. 네. 검찰 수사 특검 다시 검찰 수사 특검 이번에 다시 또 저는 참여연대 그다음에 민변이란 단체를 우리가 알지만 네. 이 정부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들이 다시 주장했다는 거 이거 정치보복 냄새 무지 납니다. 5번째입니다. 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과 사회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누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과학적 지식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A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쌓아가지고 인간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건데 예. 역사는 청산되지 않아요. 우리의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우리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건데 네. 청산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오만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기록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과거의 정권을 잡았다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보복한다고 혹은 청산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정치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고 그것이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전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계승하고 또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봐야지 네. 지금처럼 누가 봐도 5번째 수사하는 것 이거 납득될 수 있습니까? 네, 김현성 부원장님 5번째 수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 정호영 특검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라고 보고 지금 이 부원장 말씀은 자꾸 정치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범죄 사실을 범죄를 이렇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범죄를 그러니까 다시 4번이나 보자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래서 못 찾은 걸 또 찾자고 지금 지금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 사실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예요. 의심할 수 그동안 제가 예를 들면 민정 라인에 있는 사람이 제가 좀 우리가 집권하면 절대로 이명박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사석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제가 네. 이제 그건 뭐 사석에서 들으신 분이 다시 또 소명하면 되는 건데 네. 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봐요. 뭐냐면 이게 뭐 저희 예를 들면 민주당이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네. 과거에 2007년에 아시겠지만 그 자유한국당 그 전신이 뭐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새누리당이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한국당이었네요. 네. 하도 이름을 많이 바꾸시니까 아무튼 뭐 자기도 많이 바꿔놓고 우리만 그래요. 자기도 뭐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그 전에 대통령 또 뭐 선거를 우리만 가지고 계속 바꿨다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요소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 다스가 투자를 했던 BBK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 문제로 네. 고소가 돼서 결국은 그 김경준 씨가 8년을 살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주가 조작이라는 게 소액주주들이 한 5천 명이 있어서 피해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그냥 뭐 정치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 범죄예요. 그래서 이게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냐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그 파렴치한 범죄에 공범이냐 공범이 아니냐를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제가 거예요.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특검이 그렇게 정호영 특검이 위하무야 그냥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아주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냥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김현석 보좌 근데 생각은 그전 수사가 그 전부 이후에 틀렸다는 근데 잘못된 아니 그런 틀렸다는 게 어떤 증거도 아니라 없어요. 그 네.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다스가 투자한 돈을 무리하게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스위스 계좌를 통해서 김경준 씨의 계좌를 통해서. 근데 그 돈은 결국은 소액주주들이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은 거예요, 거의. 근데 그 과정에 예를 들면 지금 그 LA 총영사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네.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나서서 네. 이걸 받게 해줬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랬냐라는 거 하고 결국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예. 다스에서 지금 총괄 정무를 할 만큼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어떤 상당한 증거는 없는데 예. 그분이 계속해서 실소유주인 이상은 씨나 처남인 김재정 씨의 그런 자식들보다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의아한 의심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 이전 대통령이 다스 문제 10년 넘게 사실 의혹과 소문이 무성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겠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아니, 근데 저는 계속 문제 삼는 건 지금 현재 10년째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상 어떤 특정한 내용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다시 의혹 제기로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계속 이어지고 건데 있죠. 그런 제가 보기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입니다. 이게 계속되어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치 불행입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 끝나고 다시 포토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 시절을 담당했던 위임받은 통치권자에 대해서는 난 적어도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우리에 대한 서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발전으로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직 대통령은 망신주기 포털에 세우는 걸 예를 들면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현성 부원장님. 그 한 나라의 지도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직 대통령을 했던 분은 결국은 지도자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다. 네.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떤 실제로 증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피하기만 할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 사실관계를 얘기하시는 게 좋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 정의의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부부토론 오늘도 2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 오늘도 팽팽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